친화적인 연도형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전에도 가로 친화형 연도형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아주 그야말로 병든 도시입니다. 가로는 오염이나 비위생으로 가득 차고 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러한 상황을 뭔가 바꿔보자. 그래서 가로는 정말 지저분한 곳이다. 도시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제 이런 왼쪽에 보이는 일반 도시의 이제 가로 개념, 집이 있고 바로 집 앞에 길이 있는 이러한 도시 개념에서 완전히 길 따로 건물 따로인 도시 개념, 오른쪽에 있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념이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이제 신도시 개념이 이렇게 빌딩과 스트리트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개념으로 되면서 보행은 길에서 사라지고 보행은 거의 공원에서나 이루어지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 활동이 건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르 꼬르비제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Contemporary City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마치 건물이 공원 속의 건물, 그러니까 길에서는 전부 차량만 주로 다니고 보행은 별도의 보행로를 만드는, 보행과 차량을 별도로 분리시키니까 참으로 이제 매력 없는 도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사례로 흔히 드는 것이 미국의 프루트 아이고라는 프로젝트인데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1954년에 지어졌습니다. 이게 그 당시 처음 설계했을 때 아키텍처럴 포럼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정말 이제 슬럼이 없어진다, 정말 도시에서 가장 제일 가는 아파트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게 한 72년에 약 한 20년도 채 못 돼서 이렇게 워낙 안전하지 않고 정말 범죄로부터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허물어버리는, 폭파시키는 그런 2870세대라는 아파트가 전부 폭파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런 아파트가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층 아파트가 이제 수입이 되어서 정말로 잘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시대가 전개된 것이죠. 사람들이 다 여기서 살고 싶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보행은 점차 사라지가는 그런 문제, 매력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지는, 이 도심 속에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특히 이것이 교외로 나갈 때는 점점 더 보행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르 꼬르비제가 제안한 고층 아파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실패를 했지만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또 중국에서는 정말 굉장한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성공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아까 프루트 아이고 프로젝트가 이제 뭐 사라진 것도 있지만 프랑스에서도 보면은 이 꼬르비제가 제안한 형식의 고층 아파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즉 가로가 사라진다, 보행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게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1990년에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지금 길 따로 빌딩 따로 이 프로젝트에서 길을 살리기 위해서 길을 따라서 빌딩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이제 방드라는 정책을 써서 길을 따라서 20m 폭으로는 건물이 분명히 배치되어야 된다, 이런 정책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조금 전에 보신 그 아파트에서 길 따라서 집을 새롭게 집을 신축함으로써 여기에 보행을 활성화시키고 보행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 동네가 안전해지는 것이죠. 그 동네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유명한 건축가 이제 포잠박이 한 프로젝트인데요. 예전에는 여기가 공터였습니다만 그냥 단순한 오픈 스페이스, 조경 공간이었습니다만 이제 집들이 들어서고 이 가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안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가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그냥 식지에 의해서 녹음만이, 조경 공간만이, 오픈 스페이스만이 전개되었지만 이제 집이 들어서고 또 사람들이, 보행자가 늘어나면서 도시가 활력을 되찾고 또 매력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약한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가로 환경의 실태와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에서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와 같이 고층 아파트가 쭉 들어서지만 길에서 보행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길에서 보행이 사라지고 완전히 자동차를 위한 길로 되고, 사람들이 생활을 보면 아침에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에 가서 도로를 운전을 해서 사무실에 지하 주차장에 갑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자기 사무실로 가는 이러한 행동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에서 보행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 보행이 있으면은 보행자 전용 도로로 이제 밀어 넣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 가로에서는 보행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 집을 지어도 전부 벽으로, 답답한 벽으로 닫힌 건축으로 해서 면벽 보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오픈 스페이스가 좋다. 그동안 길이 좁은 게 한참 뭐 여러 가지 그 문제, 도시의 문제로 부각되다 보니까 많은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면 아주 좋은 걸로만 생각해서 길에서 엄청나게 셋백을 해서 물러선 건축이 좋은 건축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물러서게 만드는데 그게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아무 재미도 없습니다. 거기 걷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구조물이 들어오니까 길을 가로질러서 갈 수가 없습니다. 보행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 불편한 보행, 대형 건축물로서 가로가 단절이 되고 차량은 넘쳐나지만 보행은 사라지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은 어디 있느냐? 건물 내에 있습니다. 건물 내. 이게 롯데월드 건물입니다만 건물 내에 보행이 있고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있고 건물 내에 복도에 보행이 있습니다. 길에서 보행이 사라지는 재미없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도시 밀턴 킨즈에도 가보니까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쇼핑몰에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런던하고 정말 다르구나.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잘 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매력도가 떨어지는 가로, 재미없는 보행, 오픈 스페이스만 많은, 나무만 많은 이런 길들이 전개되고 이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한 30년간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이제 기존 가로에서는 완전히 혼란스럽게 무질서한 간판이 완전 시각 공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건 간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도시 계획의 문제인데 이러한 이게 정말 매력이 떨어지는 혼란스러운 그러한 도시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행로에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을 또 이제 설치하고 여러 가지 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유효 보도 폭이 침해를 받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스트리트 디자인이 저희들이 이제 우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섬세한 기준을 만드는 게 큰 연구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모든 차가 들어가고 차량 위주로 보행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보행은 다 단절되고 차량으로 이 라운드를 많이 주셔서 차량이 속도를 더 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드라이브웨이에서 건물로 차가 들어가는 곳이 이제 드라이브웨이라고
하죠. 드라이브웨이는 전부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라운드를 주는 것은 이제 구시대 산물입니다. 이 직각으로 만들면은 차가 완전히 멈췄어야만이 이제 그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춰야. 이게 예전에는 차량 이 라운드를 만드는 이유는 차량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라운드를 많이 만들어 놨죠. 가급적이면 도시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이제 여러분 해외에 가보십시오. 최근에는 전부 이렇게 라운드를 다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라운드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바람직한 가로의 모습이 뭐냐? 자꾸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시 설계계 이제 거두이신 강병기 교수께서 걷고 싶은 도시라야 살고 싶은 도시다라는 책을 보면은 적어도 걸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걷기 쉬워야 하고 이러한 것은 물리적 시설 환경의 개선과 정비만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최종 목적은 걷고 싶은 감정을 동하게 만드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 즉 도시가 걷고 싶고 매력적인 도시여야 되고 거기서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걷고 싶은 환경 조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 환경은 여러 용도의 공간들을 연결하는 도시 공간을 접속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용도의 공간이라고 해도 보행이라는 매개체가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도시가 매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행을 활성화시키는 게 제일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활성화된 보행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정말 멋진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의 본질을 보면은 그 모든 외부의 활동, 정치, 상업, 경제, 사회 활동 등을 다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간인데 그 바람직한 가로의 조건에서 앨런 제이콥스라는 우리 교수님이 그 물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해야 하고 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사람과 건물의 참여가 수반이 되고 기억에 남는 인상을 주어야 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가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뉴어버니즘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바꾸고자 하는 이러한 이제 경향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중심의 도시는 항상 전면 공지에서 후퇴해서 건축하지만 보행자 중심 도시는 전면에 접도해서 건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보행 친화 도시는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장관님하고 좀 티타임을 가졌는데 보행이 왜 좋으냐 하면은 건강에도 정말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행 친화 도시는 바로 건강한 도시입니다. 그 매력도 있지만 건강한 도시가 되고 최근에는 승용차를 너무 많이 이용하니까 비만이나 성인병에 노출되는데 대중교통 보행을 많이 이용하면은 이제 건강 정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보행을 정진시키는데 아주 정말 적합한 나라입니다.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그 보행자를 위한 가로 조성 방향을 보면은 그동안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이제 보행자 중심의 도시라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동차 한 대 40명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만한 자동차가 필요한데 버스 한 대면 가능하고 자전거도 이 정도면 되는데 이 자동차 때문에 엄청난 공간이 허비되고 에너지도 허비되고 그러니까 이 사실 자전거는 이제 그 체지방을 태워서 가는데 가솔린은 이제 자동차는 가솔린을 태워서 간다는 거죠. 건강 체지방이 사라지니까 줄어드니까 점점 이제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정책에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보행 장려 정책은 쾌적하고 여유롭고 간편하고 경제적인 통행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보행을 안전하게 또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서로 이제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전해져야 이제 보행이 장려가 되고 이러한 그 네덜란드의 여러 가지 사례입니다만 이렇게 좀 섞여 있어도
큰 사고가 나지 않으면서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안전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 분리시키면 도시는 거의 망가진다고 봐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례인데 익스피션 로드의 공유 공간을 통해서 사람과 자동차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러면서도 안전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가로변 상점과 카페가 생기고 보도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젊은 사람들이 골목거리라든지 보행이 점점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행인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예인데 보행과 카페와 뭐 대중교통이 바로 전부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완전 이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인데 그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보행 관련 법령 제도 중에서 도로교통법 제8조 2항에 보면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다녀야 된다. 즉 사람들은 길 가장자리로, 길의 주인이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 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심각하게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길에 벽에 붙어 다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이는 사진이 여기에 오늘 토론하는 김지혁 교수가 만든 슬라이드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길에 붙어서 다니고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이 가로를 활성화시키고 보행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우리나라에 이제 세종시 행복도시 BRT 도로는 이제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도시로서 가로친화형 도시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타 신도시하고 굉장히 차별화됩니다. 길 따라서 건물이 쭉 나열되고 보행이 활성화되는 그런 매력적인 도시, 이때까지 신도시와는 차별화되는 도시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보행과 자전거를 같이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이제 독립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고 신호 체계를 만들어주고, 또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는 일방 통행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에 어딜 가나 자전거 도로는 일방 통행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자동차와 똑같은 부류로 되어 있는데 일방 통행으로 만들고 신호를 만들어주면은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 수단으로 이제 변모될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보행자를 위한 가로 환경 조성 정책 방향은 자동차 위주 도시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도시 설계 정책입니다. 지난 50년간 자동차 때문에 분리되어 온 길과 건축을 다시 일체화시켜서 장소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여 활기찬 도시 형성에 기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로와 일체화된 건축적 요소가 매력적인 도시 분위기를 형성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개선해야 되고, 보행 활성화는 건강도시 정책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리고 가로변 보행은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보행을 따로 별도로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 친화형 건축은 미래형 도시 설계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주요 내빈께서는 다음 일정 관계로 먼저 일어나셔야 한다고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션은 보행자 친화적인 국내외 보행 환경 개선 사례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발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엘리자베스 맥도널드 교수님께서 보행 친화 도시 조성, 북미 서부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도시 설계, 가로와 공공 공간 등의 전문 분야를 맡고 계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I'm very pleased to be with you today. It's been wonderful to be here this last several days in Seoul, a city I've visited just once before and have enjoyed both times very much when I've been here. I am a professor at UC Berkeley, but I want to tell you that I'm also a street designer. I'm a professional practitioner. I have an urban design firm with my partner, Alan Jacobs, and we do street design projects around the world. What I want to talk to you about today are some lessons from 3 cities that I know very well, where I have practiced and where I live, that I think have lessons to teach about making walkable cities. So I will talk about San Francisco in California, Portland, Oregon, and Vancouver in British Columbia. But before I get to those cities, I first wanted to mention some key findings from the literature on pedestrian safety that informs my own approach to street design and the way I think about pedestrian safety. I did a large literature review a few years ago and compiled some of these findings from the research that many others have done about streets and safety. And there are key things that stuck out. One is that higher vehicle speeds are associated with more serious pedestrian injuries. 2, that narrower roadways are associated with slower speeds and fewer collisions between vehicles and pedestrians. And 3, collisions between vehicles and pedestrians actually decrease as pedestrian volumes increase. So making walkable cities can help to also that encourage many pedestrians can also help to make safer cities. And what you see here in the graphs that I'm showing on the screen is a very interesting thing related to speed and pedestrians. Pedestrians, or people, are designed to be able to withstand the impact that they would face if they were running at full speed and fell flat on their face, which is somewhere between 20 and 25 miles per hour. Pedestrians can survive being hit by a vehicle going those speeds. But if you have vehicles that are going much faster than that, the fatalities and the seriousness of pedestrian injuries goes up dramatically. So all of this suggests that safe, walkable areas should have traffic-calm streets. And my own street design work, some of which I will share with you today, has focused on balancing big streets in order to make them more pedestrian-friendly and remove barriers to walkability. So first, Portland, Oregon. Portland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pedestrian-friendly and walkable cities in North America. The downtown has a wonderful central square in it that invites